반가 안녕하세요. 동형 모의고사 7회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틀린 것인데요. 1번 지문은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게 외국인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아니고 지금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이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허가구역에서는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모두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지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따라서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이 군문, 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2년 이하의 지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5번에 19번, 20번에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이 2번 문제는 외국인 특례가 아닙니다. 외국인 특례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는 지정된 게 아니라 무조건 외국인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건 지금 외국인 특례를 묻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다음은 2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정답은 5번입니다. 일단 틀린 거는 제가 틀린 것만 정답을 말씀드리고요. 옳은 것은 틀린 이유를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인데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모니터링 기관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를 합니다.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통보를 하죠. 조사 결과를. 따라서 22번에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8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있죠. 5번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6년 이상 계직한 사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합니다. 위원의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그 다음에 LH토지공사, 주택공사 사장, 한국부동산 원장이 임명위촉하고요. 지자체장, 시도에 두는 위원의 경우는 지자체장이 임명위촉합니다. 위원의 경우. 위원장은 호선인데 단 판검사, 변호사로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호선을 합니다. 상호간에 선출한다는 뜻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가. 그러나 정확하게 뭐가 틀리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학원에서는 최상위권에 있는 분들이 이게 80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 24번은 기출문제 그대로입니다. 24번은. 그래서 결격 사유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지요. 꼭 출제되니까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가석방 낸 날로부터가 아니라 가석방의 경우에는 남은 자녀 형기, 즉 가석방 기간 경과 후 3년 지나야 됩니다. 징역 3년 선고받고 1년 만에 가석방 됐으면 남은 자녀 형기, 즉 그걸 가석방 기간이라고 하죠. 가석방 기간 경과 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나고요.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면제,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 3년 지나야 되죠. 특별 사면.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나고요. 리얼은 다른 법률 위반이 아니라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은 경우에만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출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2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5번.
상가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은 했는데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금 기회 보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줄 필요 없고요.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도 보장해 줄 필요 없고요. 단 전통시장은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거는 전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죠. 다른 법령에 따라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장해 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6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권리금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6번 문제 볼까요? 26번. 자, 26번에 보면은 게시해야 될 사항, 제가 등수보자 몇 등 했는지 이렇게 했는데 5번이 정답이네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인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이죠.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하지 않고요. 실무교육 수료증은 원본이든 사본이든 게시 의무 없고요. 사업자 등록증 원본도 지금 현재는 게시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관계사는 자격증 사본이 아니고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정답이네요. 모든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근데 2번은 기출문제인데 이게요.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는 했는데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 밑에 까만 별표에 있죠. 그 다음에 겸업해야 된다. X 겸업은 할 수 있습니다. 이사업은 겸업이 안 되고 도배이사업체 알선, 용역 알선은 되는데 알선업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상가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9번 문제입니다. 29번 기출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5번입니다. 전부 다 옳은 내용이죠. 기출문제입니다. 기업, 개업공개사란 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요.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됩니다.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반대 해석을 하면 중개보조원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개사이다. 소속공개사는 중개업무를 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리얼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업이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30번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